토지거래가요. 토지거래가는 문제가 옛날에 문제가 참 많이 나왔어요. 토지거래가요. 요즘은 이제 토지거래가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토지거래가를 한번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 허가죠. 갑하고 을하고 얘기하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이요.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이렇게 받아야죠. 허가요. 계약을 체결 허가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요. 갑은 을한테 대금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요.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요. 이게 허가를 받았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이걸 채권행위라고 얘기해요. 채권행위요. 그 다음에 이걸 뭐란다?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물권행위요. 그 다음에 채권행위를 이걸 뭐란다?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의무부담이니까 이행에 문제를 남기죠. 이행에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하고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허가를 받았을 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허가를 받았을 때는 시험에 안 나와요. 허가를 받으면 유효인데 왜 시험에 나와요? 등기 청구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허가가 아직 없다 이 말이죠. 허가가 없으면 이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허가를 받죠? 나중에 허가가 나와. 언제요? 10월 1일 날에 허가가 나오죠? 그럼 이건 뭐 된다? 유효가 돼. 그런데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 소급해서 2월 1일부터 이것을 소급해서 유효가 돼. 이것을 뭐란다? 유동적 뭐라고 그래? 무효라고 얘기해. 유동적 무효. 그래서 원칙은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 자, 허가가 없죠? 그럼 채권행위 무효고요. 그 다음에 물권행위도 무효가 돼요. 의무가 없고 이익에 문제가 없고 채무불이행이 없죠.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없다 이런 말이죠. 이행에 문제가 없다. 이행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하나의 틀이에요. 하나의 틀. 그래 여러분요. 이게 항상 하나의 룰이기 때문에요. 이런 건 볼까요? 17번에 1번요. 채권행위 무효라고 되어 있나요? 채권행위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1번요. 허가가 있기 전 유동적 무효죠.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다. 틀렸죠. 없다. 리을은요.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갑을 상대로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기요. 우리가 이제 우리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요. 1번. 그러면 계약을 하면 뭘 한다? 그래서 서로가 협력을 해요. 협력을 해요. 이 협력 의무를 뭘 한다? 그것을 부수적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수적 의무. 이렇게 협조를 해요. 2번. 협조를 해가지고 뭐가 나온다? 허가가 나오죠. 허가. 그걸 3번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요. 갑은 중도금하고 뭐를 청구한다? 중도금하고 잔금을 청구를 해요. 잔금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을은 등기를 청구하죠. 등기를 청구하죠. 잔금과 등기를 뭐라 한다? 동시이행이라고 하고요. 동시이행. 아니 이것을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요 주된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부수적 의무라고 그래요. 이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하죠?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요 동시이행도 없어요. 동시이행 관계도 없어요. 그 다음에 법원에요 소송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요 뭐 나온다?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협력 의무다, 부수적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동시행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등기를 해주면 협조한다. 중도금의 잔금을 주면 협조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먼저 뭐를 해? 협조해. 그리고 허가 나왔으면 중도금과 잔금이나 등기를 청구해야지 등기를 해줄 것을 조건으로 협조한다?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면요 2번은 맞고 디귿은요 갑은 계약상 채무불이행. 이런 봐봐. 우리가 허가가 있기 전에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한다.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없어요.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리을은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을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알겠죠? 없어. 그 다음에 협력 의무죠? 자, 협력 의무 봐봐요. 갑은 을에게 협력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리을은요 을은 매매 대금의 제공 없이도 여기 대금의 제공 없이도 그 다음에 협력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요 을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게 되면 그러면 갑은 손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손해배상을 청구. 맨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리을. 갑은 을의 중도금 이행이 있을 때까지 협력 의무의 이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틀렸어. 중도금을 줄 때까지 협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먼저 협력해. 그리고 나서 허가가 나오면 나중에 중도금 달라게. 미음은요. 갑이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맨 끝에 계약을 뭐할 수 있다. 거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틀렸어요. 해지할 수 없다. 옆줄 긋고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자, 그럼 얘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계약금을 줬죠. 계약금이요. 계약금을 준 경우요. 계약금. 계약금을 준 경우 이렇게 계약금. 그러면 계약금을 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금을 줬는데 마지막 허가 전이에요. 허가 전이다. 허가 전은 뭐다? 유동적 뭐다?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허가 전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허가 전 유동적 무효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한다? 유동적 무효일 때는 봐봐요. 의무가 없죠. 이행을 청구할 수 없죠. 그러면 계약금을요.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불허가죠. 불허가죠. 이것을 뭐란다? 확정적 무효죠. 확정적 무효.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허가가 있든 없든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이 말이죠. 허가가 있든 없든 허가가 있고 없고 떠나고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뭐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중도금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중도금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한번 볼까요?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 유동적 무효. 계약금 등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유동적 무효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니은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을은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둘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요. 갑과 을 사이에 특이하게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을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거절하더라도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 왜요? 우리는요. 여기 보면요. 지금 허가가 있기 전에 줄고 그 다음에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 그러면 계약 해제서 그다음에 소급하여 확정적 무효가 돼.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이미 해제가 됐죠? 을이요. 두 배를 주니까 그걸 받지 않고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해도 이미 무효가 됐죠? 그래서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니을은요. 불허가 처분 줄고 불허가 처분 그러면 확정적 무효죠? 맨 끝에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적 무효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미음은요. 갑은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OX. 갑은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면 있다. 유동적 무효가 필요 없어. 언제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옆줄 긋고 없다 틀리고 써 중도금 지급 전까지 이렇게. 비읍. 을은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한 부당 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동적 무효는 허가 전이란 말이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왜 봐봐요. 유동적 무효는 의무가 없죠. 이행에 문제가 없죠. 이행을 청구를 못해. 그래서 유동적 무효는 계약금을 줬다 할지라도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옷은요. 을의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 의무이므로 중도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뭐 당한다? 몰수당한다. 틀렸죠?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몰수당한다 안 당한다? 몰수당한다 틀렸어. 써 거기다가 뭐라 쓰면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뭐죠? 중도금 지급 의무 X. 중도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고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몰수당하지 않는다? 몰수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확정적 무효죠? 여러분 여기 봐봐.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어. 체결을 누가 했냐? 갑이 했어요.
다음에 여기에 3월 1일요.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어. 허가구역으로. 4월 1일요. 4월 1일 계약을 체결했어. 누가요? 을이요. 을이요. 그 다음에 5월 1일요. 지정이 해제가 됐어. 해제. 지정 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요. 다시 6월 1일날요. 재지정이 됐어. 재지정. 이렇게 됐다. 그럼 저 지금부터 갑을 봐. 갑이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허가가 나왔죠. 그럼요. 이 갑은요.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이미 허가가 있기 전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했으니까. 여기는요.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했죠. 을은요. 그럼 이것은 을은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그런데 여기서 지정 해제가 됐지. 해제되면 다시 을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그냥 유효가 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정 해제가 됐어. 지정 해제가 됐어. 그러면 유효가 돼. 그럼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요. 다시 여기서 재지정이 돼서 다시 재지정이 돼서 을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여기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유효가 됐으니까. 다시 재지정이 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4월 1일날 계약을 했어.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3월 1일날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죠. 이 사람이요. 계약서를 2월 20날로 소급 작성해. 계약서 소급 작성. 소급에서 작성한단 말은 이 사람은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허가를 배제한다. 잠탈하려고 한다. 이렇게 잠탈. 이것을 뭐란다? 확정적 뭐라고 한다? 무효라고 그래. 허가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경우 확정적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해. 자, 한번 볼까요? 확정적 무효는요. 자, 지정기간이 만료 줄고 기억. 바로 옆에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줄고 유동적 무효 상태 틀렸어. 확정적 무효. 이는요. 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죠.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 계약은 확정적으로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지정 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 틀렸죠? 그래서요. 토지 매매 계약은 허가구역 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이므로 허가구역 줄고 지정이 해제된 이후 을이 그 계약에 대하여 바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지정이 해제된 이후 줄고 확정적 유효 바로 이행 청구 가능. 바로 이행을 할 수 있어. 청구할 수가 있어. 확정적 무효가 됐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확정적 무효다 이 말이죠. 확정적 무효요. 한번 볼까요? 자, 기업은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에 갑이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자. 을이 계약 줄고 갑이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 그 다음에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일하여 토지를 감요. 이것은 맨 끝에 확정적 무효가 돼. 왜냐하면 갑이 해지하니까 을이요. 계약금 준 것을 받기 위해서 감유를 걸었잖아요. 그 말은 내가 계약금 준 거 돌려받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돼. 니은요. 갑과 을의 계약이 처음부터 줄고 허가를 배제 밑에가 잠탈.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돼. 이것은요. 갑과 을 사이에 허가를 배제.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로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확정적 무효니까.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면 무효가 돼. 자, 경리는 니을. 을이 토지를 병에게 전매하고 그다음에 줄고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 거기다 써 단속 규정 이렇게요. 단속 규정. 중간생략 등기 합의 단속 규정이요. 단속 규정. 그래서 뭐라 한다? 유효 플러스. 두 번째요. 토지거래 허가 줄고 토지거래 허가는요. 그것은 뭐냐면은 효력 규정 마이너스. 효력 규정 마이너스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돼. 맨 끝에 유효이다 틀렸어. 무효가 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효니까 마이너스.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무효가 돼. 미음은요. 갑과 을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줄고 그것은 뭐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 비읍은요. 갑과 을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딱 거기요.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명백했죠. 두 번째 줄 불허가 처분이죠.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돼.
자, 기타요. 기타, 갑이요. 갑이요. 강박 여기 한번 봐봐. 강박에 의해서 이 말이죠. 강박에 의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봐요. 지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강박으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요. 허가전이죠. 허가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강박이죠.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해.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받을 필요가 없죠. 왜요? 무효가 됐으니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그래서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한번 볼까요? 강박에서 매매계약 체결하죠.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갑은 허가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 취소를 주장 줄었어요? 써 밑에다가 확정적 무효. 취소를 주장하면 확정적 무효가 돼. 확정적 무효. 옆줄 긋고. 취소를 주장하면 확정적 무효죠? 확정적 무효니까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자, 그다음에 허가를 받으면 맨 끝에 소급적으로 유효. 맞죠? 소급적으로 유효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소급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무효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무효는요. 사례 문제로 나올 것은 이거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한번 봐요. 18번은요. 갑은 을의 기망으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에 경유를 했다. 을은 이 건물을 병에게 전매했다.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요. 우리가 사기죠. 그러면 사기하고 조심해야 돼. 자, 갑은요. 을의 기망 행위로 갑은 을의 기망이죠. 기망으로 을하고 했고 을은 다시 그걸 병한테 넘겼죠. 그럼 여기서 취소는 오직 을한테만 취소해. 을한테만 취소권 행사해.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럼 이 병은요. 사기나 강박이죠. 그러면 이런 병은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돼. 문제는 상대방의 승계인 병한테 취소는 못해. 병한테 취소하면 절대 안 돼. 오직 을한테만 취소해. 그러면 병은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 보호 안 돼. 그러면요. 여기요. 갑을 뭐란다? 사기를 가능했으나 취소권자죠. 이 취소권자의 누구요? 상속인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수인, 특정 승계인, 이것을 포괄 승계인이고 특정 승계인이죠. 취소 사기를 당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취소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1번 갑은 반드시 을에게 취소를 해야 된다. 알겠죠? 1번 맞죠? 자, 2번은요. 갑이 취소의 의사를 표시했죠. 병이 선이 무과실인 때도 병은 건물을 선이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건물 동그라미 건물은 부동산이라고 그래. 선이 취득 줄고요. 선측은 동산만 해당. 동산만. 그러니까 아무리 선이 무과실해도 건물은 선이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만 할 수 있으니까 동산만 하니까 동산만. 알겠죠? 2번도 맞죠? 3번 갑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을과 병의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만 무효가 되죠? 그럼 병은 어떻게 돼요? 선인 경우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가 안 돼. 그러니까 을과 병의 계약은 무효가 된다? 틀렸어요? 갑은 선의의 병에게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요? 선의의 병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3번 틀렸죠? 4번은요. 사기상한 시 안날 동그라미 안날 3년. 계약을 체결 한날 10년. 알겠죠? 그다서 제척기간 이렇게. 자, 5번은요. 갑이 사기 사실을 안 후 줄고 안 후 취소의 원인 소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로부터 이 말이죠. 상대방부터 매매 대금을 수령 이퀄 법정 추인이라고 그래. 법정 추인.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 줄고 확정적 유효. 그러니까 병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해. 그래서 병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왜요? 추인을 했으면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해야 되니까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추인이 되면요. 6번은요. 갑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후 병이 봐봐. 우리가 병은 어느 경우에 보호되냐 이 말이죠. 여기가 취소죠. 취소. 그럼 이게 뭐죠? 여기가 말소 등기죠. 말소 등기요. 그럼 어떻게 된다?
갑은요, 선이이다. 선이, 여기도 선이 이렇게 보호가 돼. 선이고 선일 때 보호가 되죠.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이든 후든 선이일 때 보호가 되죠. 선이일 때. 알겠죠? 선이일 때 보호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사실을 모른 채 선이 건물을 멸사하여 소유권 이등께 경료받은 경우 갑은 병에게 등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죠? 없다. 맞죠? 자요. 그 다음에 19번은요. 자, 19번. 17살의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 봐봐. 우리는 지금 여기요. 지금 일반인이 계약을 체결한 거하고 그 다음에 17살짜리가 계약을 체결한 게 한 번단 말이죠. 갑은 17살 직접 부정 동의 없이 을에게 매도했죠. 다시 을은 병에게 매도했죠. 봐봐요. 이 갑이 지금 몇 살이냐? 갑이 17살이죠. 여기 을하고 계약하죠.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그러면 이 갑을 뭐란다? 취소권자라고 하죠. 취소권자요. 이 을은 뭐란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럼 누가 취소하냐? 17살이니까 17살짜리 취소권자죠. 여기 또 누가 있다? 법정 대리인요.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A도요. 그런데 을이 이것을 또 병한테 처벌했죠. 이때 병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응?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안 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법정 대리인 A가 있죠. A도 취소하죠. 오직 취소는 을한테만 취소를 을한테만요. 그러면요. 미성년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뭐만 말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하죠. 현존이. 여기요. 의사무능력자요. 의사무능력자도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뭐만 말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하죠. 여기서 여러분들 똑같아. 현존 이익이라는 게 뭐다? 현존 이익은 생활비를 썼거나 생활비를 썼거나 생활비. 알죠? 생활비를 썼거나 이렇게요. 생활비로 썼거나 그 다음에 뭐로 썼거나 그 다음에 저축을 했거나 보증금을 썼거나 그 다음에 대여했거나 대여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현존이익이에요. 이 현존이익이 금전이죠. 금전이면 현존하는 것으로 뭐를 해? 추정을 해요. 추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한능력자요. 제한능력자가 입증을 해야 돼. 제한능력자가 뭘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돼. 제한능력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부터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것을요.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취소권자가 17살짜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을한테 취소를 해요. 그럼 병은 선유관계가 불구하고 절대로 보고 안 돼. 이걸 절대적 취소라고 해요. 절대적 취소라고 해요. 아까 우리요, 차고나 사기나 강박은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 갑은 선악 부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해요. 그 현존 이익이 금전상 이익일 때는 현존하는 거 추정되고, 그럼 현존으로 추정되니까 제한능력자가 입증을 해야 돼. 입증 못하면 반환해야 되는데 생활비로 쓴 것은 현존 이익이에요. 그건 무조건 반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맨 끝에 12번 한번 봐봐. 12번을 보면 뭐라 나왔죠? 갑이 지급받은 매매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 줄고 모두 생활비로 지급. 그럼요, 그것은 모두 생활비로 이퀄 현존 이익이죠. 현존 이익. 그것은 전액을 반환해야 돼. 알겠죠? 전액을 반환해야 돼. 됐죠? 지금 다시 1번이요.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죠? 그럼 병은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어. 절대적 취소이다. 맞죠? 2번이요.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이유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과 계약을 취소하고 병 등기 말소를 청구한다. 왜요? 병은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면 누구한테 취소해야 돼? 반드시 을 직접 상대방한테 해야 된다. 4번은요. 갑이 을과 계약을 취소하여 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병은 을에게 담보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죠. 알겠죠?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5번은요. 만약 을도 미성년자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갑 및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갑의 법정 대리인 A가 갑하고 을 간의 계약을 추인하죠. 그래도 을은 누구죠? 을은 미성년자 주고 봐. 미성년자는 갑과의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 취소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것은 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거 봐봐요. 갑도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그러면 을도 미성년자죠. 을도 미성년자. 그럼 봐봐.
갑이 만약에 취소하죠? 갑이 취소하죠? 그러면 을은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를 못해. 왜요? 이미 갑이 취소했으니까. 두 번째요, 갑이 추인을 하죠? 추인하면 을도요, 추인을 못해. 을도 추인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갑이 추인했으니까요. 자, 세 번째는 갑이요, 추인하죠? 갑이 추인을 해도 이 을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어. 왜냐? 이 사람 미성년자인데 갑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돼버리는데 그 유효대로 그대로 가면 이 미성년자는 손해잖아요. 그래야 이 미성년자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갑의 법정대리인이 뭐를 했다고 그랬죠? 추인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도 을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취소권의 경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취소권의 경합이다. 자, 그 다음 6번 봐봐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을 미성년자 갑이요, 미성년자 갑이 줄고 취소한 경우 갑은요, 선악 불문하고 이익이 현저하는 한도에서 상환 책임, 선악 불문하고 이익이 현저하는 한도에서 상환 책임이 있다. 7번은요, A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죠. A가 갑과 을 간의 계약을 취소하죠. 이로써 선의의 병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틀렸죠? A가 누구죠? 법정 대리인이죠? 취소하게 되면 선의의 병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지금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취소하죠. 절대적 취소이니까 병은 선의일지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죠? 8번. 갑이 혼인하죠. 갑이 혼인 줄고 그것을 성년의제라고 그래. 이런 미성년자가 선인하잖아요. 혼인하면 뭐로 본다? 성년의제라고 그래. 성년의제. 성년이 된 것으로 봐버려. 미성년자 혼인하면 성년으로 봐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A는 법정 대리권이 소멸해. A는 법정 대리권이 소멸해. 성년이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틀렸어. 자, 9번은요. A가 갑의 미성년자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하죠? 취소하면 취소 동남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 맞죠? 10번은요. 갑이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을 을이요 몰랐다? 을이 선이죠? 그래도 그러든지 말든지 A는 법정되는 계약을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11번. 갑의 취소권 행사로 인한 갑과 을의 반환, 취소 동남이 무효 취소 해제 내는 때 무슨 의무다? 동시이행관계. 취소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다. 이 말.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법정 추인이죠. 자, 법정 추인한 거 봐봐요. 자, 법정 추인을 보면 뭐냐면 봐봐요. 법정 추인은 전, 이, 경, 담, 양, 강이죠. 전, 이, 경, 담, 양, 강 이렇게요. 여기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죠. 이행의 청구죠. 경계죠. 담보 제공이죠. 그 다음에 양도죠. 강제 집행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된 경우 이거죠. 일단 모든 것을 다 여기에 대해서 하면 모든 것이 다 추인이야. 일단 모든 걸 다 추인이에요. 추인은 뭘 한다? 취소를 못해요. 추인은 취소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걸 다 추인이야. 여기는 근데 추인이 아닌 것이 있어. 뭐냐면 여기요.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해. 이행을 해. 이걸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했다고 해서 추인이 아니야. 이행을 했는데 뭐를 해야 된다? 플러스 취속권자가 뭐를 해야? 수령해야 추인이 돼. 추인이면 뭐를 못해? 취소를 못해. 추인하면. 알겠죠? 수령해야 추인이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면 이행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권자가 수령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소권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해.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단 말이다. 그건 누가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상대방이 이게 중요하죠.
그 말은 치속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았다 이 말이죠. 한 경우. 그럼 이것은 뭐다? 이것은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다. 추인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양도를 해. 양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를 해. 상대방이 양도하면 이것은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다.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추인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너도 추인이 아니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추인이니까 뭘 못한다?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청구했다. 상대방이 양도했다. 상대방이 그러면 추인이 아니죠. 문제는 뭐냐? 여기죠.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다 해서 추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취소권자가 이를 뭘 해야 돼? 수령을 해야지 추인이 돼.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이것을.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본다. 자, 지금부터요. 한번 봐봐. 기억 1번. 갑이 을을 기망했지. 이걸 잘 봐. 갑이 을을 기망했지. 그러면 누가 지금 취소권자예요? 누가 취소권자예요? 글 아래. 갑이 을을 기망했어. 누가 취소권자예요? 여러분 봐봐. 갑이 을을 기망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 취소권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 갑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그래. 그냥 여기서 봐봐. 이런 것들은 누가 하든지 간에 취소권자가 하든 상대방이든 다 추인이야. 그런데 추인이 아닌 것은 이 세 가지만 보면 돼. 이 세 가지만. 여기 누구다? 상대방 누구다? 갑. 상대방 갑. 상대방 갑. 알죠? 여기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해. 그래서 취소권자가 수령을 해야 돼. 알겠죠? 한번 봐봐, 거기요. 갑이 누구죠? 갑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죠. 매매대금의 상대방이 청구했죠. 이퀄. 갑이 대금 청구를 받은 경우. 갑이 대금 청구를 받은 경우. 추인이 아니죠. 갑이 그럼 누구죠? 아니. 죄송해요. 갑이 을에게요. 대금 지급 청구했죠. 을이 대금 청구를 받은 경우. 갑이 아니고 을이 대금 청구를 받은 경우. 을이 누구죠? 취소권자예요. 취소권자가 대금 청구를 받은 경우죠. 그러면 취소권자가 청구를 받았으니까 추인이 아니다? 아니죠. 자, 이번요.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병이. 갑이 누구죠? 갑이 상대방 양도죠.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상대방 양도 아니야. 2번도 아니죠. 3번. 갑이 이전 등께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상대방이요. 서류를 뭐죠? 서류를 줬다는 것은 전부나 일부를 이행했다 이면죠. 이행했다 해서 추인이 되는 거 아니야. 플러스 을에 수령이 있어야 추인이에요. 을에 수령이 있어야 추인이라고. 아직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4번은요.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동그라미.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 을이 누구냐? 취소권자죠. 취소권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이 말은 뭐냐? 이행의 제공 추인이죠. 취소권자니까. 5번은요.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 줄거. 취소 줄거. 바로 옆에 계약금 반환 청구권. 취소를 하면은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죠. 그것을 정에게 양도하죠. 그럼 이것은 취소를 했을 때 문제야. 이것은 거기다가 이퀄 취소. 옆줄 긋고 추인 X예요. 추인이 안 되는 거. 이건 추인이 안 돼. 취소를 했을 때 문제니까. 취소를 했을 때 내가 줬던 계약금 반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했단 말은 아직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몇 번이죠? 6번. 갑이 누구죠? 상대방이 대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대금 채권을 소멸. 바로 옆에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 이것을 경계라고 해. 경계. 소멸시키고 발생하는 거 경계. 경계는 누가 하든지 추인이야. 누가 하든지. 7번. 을이 누구죠? 취소권자가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취소권자가 청구를 받은 경우. 이퀄. 상대방 갑이 청구한 경우. 추인이다 아니다. 1번하고 7번이 똑같은 말이에요. 8번은요. 맨 끝에 주고 담보 제공. 9번도 담보 제공. 10번은 강제 집행. 누가 하든지 간에 봐봐. 담보 제공이나 강제 집행이나 경계는 누가 하든지 간에 다 추인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 이행의 청구와 그 다음에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누가 한 경우만 상대방이 하면은 추인이다 아니다. 그런데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상대방이 했다. 상대방이 이행을 했다 해서 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권자가 그걸 뭐를 해야 된다? 수령해야 된다. 취소권자가 수령을 해야 주인이다. 알겠죠? 수령해야 주인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법정 주인이라는 것은 문제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경계란 말이 잘 나오죠. 경계. 경계란 말은 경기라고 안 나와. 경계는 어떻게 나온다? 6번처럼 그렇게 나와. 뭐뭐를 소멸시키고 뭐뭐를 새롭게 발생시켰다. 뭐뭐를 소멸시키고 뭐뭐를 새롭게 발생시킨다. 그것을 뭐란다? 경계라고 얘기해. 그 경계인 경우는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다. 누가 하든지 추인이야.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이행의 청구와 양도다. 알죠?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 취소권자가 양도는 추인이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는 추인이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1번이다. 1번. 전부 다 일부를 이행했다. 취소권자가 이행하면 무조건 추인이에요. 상대방이 전부 다 일부를 이행했을 때 그거는 이행했다 해서 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행했으면 취소권자가 그걸 뭘 해야 돼? 수령. 취소권자가 수령해야 추인이다. 취소권자가 뭘 해야? 수령해야 추인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일단 공부를 해보시고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푼 것이 이제 여러분요 민법 총칙 우리 판례 문제 풀었던 거다고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푸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7월달 8월달이죠. 7월달 8월달은 이제 문제집으로 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푸는데 문제집은 민법 총칙부터요. 민법 총칙. 그래서 순서도 나갈 거예요.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이렇게요. 왜냐면 여기저기 하는 거 순서대로 하는데 여러분요 먼저 민법 총칙 보면 지금 뭐를 해놓고 그냥 10분 특강을 해놓은 거 있어. 10분 특강. 이 10분 특강을 해놓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강의를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10분 특강을 어디까지 듣고 오느냐? 여러분요 대리 전까지 대리 전까지 몇 개 안 돼요. 아주 해봤자 대리 전까지 해봤자 2시간 몇 개 안 될 거예요. 이것을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요 한 서너 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것만 듣고 오면 여러분들이요 여기 대리 전까지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10분 특강이 있잖아요. 이것을 대리 전까지 꼭 좀 듣고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보면 칠판에다 전부 다 써놓고 나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오면 다른 거 들으려면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몇 번 정도 듣냐면 한 적어도 2번, 3번 정도 듣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요 나중에 지금 쓴 것들이 다 뭐냐면 10분 특강에서 했던 거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리까지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요 문제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에 강의라면 민법 총칙까지 다 끝날 거예요. 미리서요. 그래서 미리서 쭉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이거 좀 꼭 좀 강의 좀 듣고 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듣고 오셔야지 나중에 강의를 듣는데